오늘은 이별 후 최악의 연인 월드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, 끝도 중요하잖아요. 사실 이제 이별이라는 것 자체가 한 명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별을 되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최악이 있다. 그렇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한번 월드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16강 새벽 3시에 술 취해서 전화하는 사람 대 커플 사진 안 지우고 그대로 두는 사람. 근데 이제 이 커플 사진을 자기 핸드폰에 그대로 둔 거는 상관이 없죠.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. 근데 SNS에 커플 사진을 안 지우고 있다라고 하면 2번이 최악 아닌가요? 새벽 3시에 술 먹고 사실 전화할 수도 있죠. 그 이별 애도의 기간이 있잖아요.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인 거고 받고 싶으면 받으면 그만인 거고. 근데 2번은 어쨌든 우리가 공식적으로 헤어졌는데 이 사람은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별로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헤어졌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준비를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. 사람마다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. 근데 계속 그게 남겨져 있으면 조금 내가 새롭게 이제 또 시작을 하는데 마음에 걸릴 것 같아서.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이걸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. 전 연인에 대해서.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면 뭔가 또 그거에 대해서 막 해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2번. 자, 내 친구랑 헤어지고 사귀는 사람. 부계정으로 내 게시물 몰래 눈팅하는 사람. 이건 너무나 확실히 내 친구랑 사귀는 사람이죠. 근데 이제 헤어지고 부계정으로 내 게시물을 몰래 눈팅한다. 헤어지고 나서 사실은 보고 싶을 수 있죠. 그 사람을 아직 정리를 못했을 수도 있고.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. 눈팅하는 거는. 근데 내 친구랑 사귀었다 이거는 조금 그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굳이 내 친구를? 그럼 이미 그 전부터 어쨌든 호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좀 결정이 되잖아요. 이 사람은 좀 이성적인 느낌이다. 완전 친구다. 근데 어쨌든 내 친구랑 사귀었다는 거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이쪽이었구나. 이런 거를 좀 알게 되기도 하고 아무튼 계속 친구를 통해서 아무튼 이거는 얘기할 좀 가치가 없다. 바로 올리겠습니다. 헤어지고 내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 대 갑자기 헤어지고 나서 인생 잘 풀린 척 피드 꾸미는 사람. 갑자기 이제 헤어지고 나서 너무 잘 사는 척을 한다. 근데 사실 그게 눈에 되게 보이잖아요. 원래 별로 피드에 올리지도 않았던 사람이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인스타라든지 그런데 막 되게 잘 사는 듯한 그런 거가 보일 때 좀 창피한 그런 거잖아요. 내 회사 앞에서 기다린다? 1번이 더 최악 아닐까요? 회사 앞에서 기다린다? 이거는 어쨌든 나의 어떤 공적 영역인데 여기를 와서 이미 우리가 논의해서 헤어짐을 결정을 했는데 찾아와서 기다린다? 이러면 조금 경계가 침범당한 듯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창피한 건 2번이지만 따지고 보면 더 최악은 1번 아닐까. 차라리 그냥 연락을 해서 이때 한번 꼭 얘기를 하고 싶다. 어디 카페로 나와줄 수 있냐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거에 응해가지고 만나는 건 괜찮지만 불쑥 나 여기 앞이다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는 많은 불편감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다음. 사귀었을 때 빌려간 돈 안 갚고 잠수 타는 사람. 3개월마다 한 번씩 잘 지내 보내는 사람. 이건 무조건 1번이죠. 빌려간 돈 안 갚고 잠수 탄다. 이거 너무 별로네요. 약간 그냥 인간적인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. 인간 대 인간으로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잖아요. 근데 댐댐이의 약간 문제라서 너무 좀 최악일 것 같은 느낌? 근데 3개월마다 잘 지내? 이런 건 되게 이제 헤어진 연인 사이에 많이 있는 일이잖아요. 좀 그러려니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헤어지고 나 저격하는 스토리 올리는 사람, 공통 모임에 꾸역꾸역 나오는 사람. 공통 모임이 있어. 같이 동아리를 해, 동호회를 해. 거기 계속 나와. 1번이 더 최악인 것 같아요, 저는. 자기 감정이 이제 주체가 안 되면서 근데 그거를 내가 건강하게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수동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.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이제 볼 거잖아요.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이거 뭐야? 제가 쟤 저격한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너무 유치하다.
근데 이제 뭐 공통 모임은 그 사람한테도 되게 중요한 모임일 수 있고 뭐 나 또한 꾸역꾸역 나오고 있다면 뭐 상대방도 꾸역꾸역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.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. 헤어지고 전 연인과 재회한 사람 대 줬던 선물 돌려달라는 사람. 이건 되게 박빙.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줄 때는 돌려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주지 않잖아요. 내가 이 사람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내가 좋아서 주는 거잖아요. 뭘 보상을 받고자 주는 게 아니라. 근데 헤어지고 나서 돌려달라? 너무 별로이게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. 약간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? 약간 이럴 것 같은? 하지만 여기서 헤어지고 전연인가 제외하는 사람? 이거는 정말 이거 이길 게 있을까? 친한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 정말 최악 중에 악 중에 악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거든요. 누구랑 사귀었어. 근데 헤어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가. 그럼 나는 약간 그 둘의 어떤 드라마의 조연인 거예요. 잠깐 끼인 거지. 그 느낌이 너무 비참하다. 이거는 진짜 너무 최악이다.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사실은 그 사람을 못 잊고 있었고 그리워하고 있는 와중에 나는 잠깐 이제 머물다가 여전히 그 사람을 못 잊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사귄 게 무슨 의미냐.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감성적으로 더 비참한 건 1번이다. 그래서 1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7경기. 기념일에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 대 헤어지고 나서 주변에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. 어떻게 기념일에 헤어지자고 할 수가 있어? 별로 타격 없어요. 근데 헤어지고 나서 사람들한테 나를 나쁘게 말했다. 이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냥 둘 다 별로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않나? 이 정도 수준으로 전 느껴지긴 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하면서 나는 어떤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2번을 올리겠습니다. 좋게 말해주면 더 좋으니까. 자, 16강 8경기. 1번, 이별 일주일 만에 공개 연애하는 사람. 2번, 나랑 있을 땐 안 하던 걸 다음 연애에서 다 해주는 사람. 1번이 더 최악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연애하면서 후회할 수가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성장이지 않을까요? 아, 이렇게 연애할 때 더 잘 해줄 걸, 더 표현할 걸, 이런 거 더 많이 놀러 다닐 걸. 그런 걸 후회하고 사실 그 다음 연애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잖아요. 계속 똑같은 게 뭐야? 똑같은 수준으로 사는 거잖아요. 근데 되게 씁쓸하긴 하겠지만 되게 예쁘게 잘 사랑하는구나. 이제 더 성숙한 연애를 하는구나. 그게 막 엄청 최악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별을 일주일 만에 공개 연애다. 그럼 어쨌든 헤어지고 나서 바로 썸을 타서 바로 사귀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헤어지자마자 그날에 술 마시러 어딜 가서 누굴 만났어. 그래서 걔랑 그 다음날 만나서 2번 만남 만에 사귀어야지 이게 공개 연애가 되는 거거든요. 아니면 헤어지기 직전부터 살짝 썸 타는 사이이거나 근데 그걸 심지어 공개 연애를 해. 그럼 조금 그 사람이 멋이 없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. 어쨌든 우리는 내가 만난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길 바라잖아요. 그래서 더 최악의 이별은 1번이다. 제가 이걸 다시 조합을 할게요. 이 경기는 1번, 3경기는 자, 이제 8강이에요. 1번, 헤어지고 커플 사진 안 지우고 그대로 두는 사람. 2번, 내 친구랑 사귀는 사람. 이건 2번이죠.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학교 때는 그럴 수 있어.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요? 대학생 때까지는 동아리 이런 데서 있을 수도 있겠다. 왜냐면 서로 다 알고 지내고 학교 CC라던가? 근데 이제 학교 CC 중에서도 그러니까 절친 그룹들이 있잖아요.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는 안 하지 않나요? 이건 좀 기본적인 도리 같은 거라서 2번이 좀 더 심하지 않나. 너무 나를 배려하지 않았다. 2번을 올리겠습니다. 8강 2경기. 헤어지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. 헤어지고 빌려간 돈 안 갚고 잠수 타는 사람.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을 봐야지 결정이 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. 회사 앞에서 2번, 3번 와. 이럴 때는 이제 사실은 그게 약간 진짜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. 빈도가 있다. 한 번이 아니라. 그러면 사실은 1번이 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2번에서 이 액수가 얼마냐. 또 그 차이가 있어서 이건 좀 되게 디테일이 중요하다. 헤어진 연인 사이에 있음직한 일은 1번이거든요.
헤어지고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오는 일이 있긴 하잖아요. 요즘엔 점점 안 그렇다라고는 하긴 하는데, 근데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연인 사이에 그것도 너무 이상한데 그거를 안 갚고 잠수를 탄다.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. 사실 1번도 빈도가 많은 법적 문제이긴 한데, 그래서 2번 하겠습니다. 8강 3경기. 나 저격하는 스토리를 헤어지고 올리는 사람, 헤어지고 전 애인과 재회한 사람. 이건 2번이죠. 지금 사람이 너무 감정적으로 올라오면 나를 저격하는 스토리 별로지만 멋없지만 올릴 수 있어. 한 번 정도면, 너무 자주 그러지 않으면 2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8강 4경기.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, 이별 일주일 만에 공개 연애하는 사람. 이거는 2번을 올리겠습니다. 공개 연애만 안 했어도 만날 수도 있죠. 너무 뭐 힘들고, 사람 일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게 또 다 이해 못할 건 아니에요.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상담사라는 직업이 하도 이제 이해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. 근데도 더 별론 거는 2번인 것 같아요. 우리가 헤어지고는 또 이렇게 욕하면서 풀기도 하잖아요. 초반에는 막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기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막 소문을 내고 다니지만 않는다면 2번이 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4강이에요. 헤어지고 내 친구랑 사귀는 사람, 빌려간 돈 안 갚고 잠수 타는 사람. 절친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냥 친구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절친이랑 사겨. 그리고 돈을 얼마를 빌렸다고 할까요? 100만 원 할까요? 약간 근데 그 순간 너무 어이없고 화나는 거는 2번일 것 같긴 하거든요. 그 뭐지? 관계가 진짜 너무 와장창 깨지는 거 있잖아요. 이제는 독촉하는 사람이랑 채무자랑 채권자가 되는 거니까. 잠수 타니까 막 나 혼자 막 카톡 할 거 아니야. 너 이거 자꾸 안 하면 이제 뭐 경찰서에 신고 넣는다.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1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4강 2경기. 헤어지고 전 연인과 재회한 사람. 이별 일주일 만에 공개 연애한 사람. 1번 올리겠습니다. 새로운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. 힘들어서. 홧김에 사귈 수 있어요. 공개 연애 할 수 있어요. 근데 나랑 사귀는 기간 동안 못 잊고 있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, 그죠? 너무 내 존재가 슬프잖아요. 그래서 1번 올리겠습니다. 이제 결승이요. 내 친구랑 헤어지고 사귀는 사람, 헤어지고 전 연인과 재회한 사람. 차라리 1번 아닐까요? 약간 저는 항상 2번이 되게 최악이다, 이별 후. 이거를 되게 많이 얘기하고 다녔는데 하다 보니까 1번이 더 최악인 것 같아요. 왜냐면 1번은 둘 다 약간 잃는 거잖아요. 친구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이게 이제 이중으로 1번이 우승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골라보면서 나의 어떤 가치관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해보시면서 나는 이게 진짜 최악이구나. 나한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. 관계에서.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